자,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주거복지 천국의 추락, 네덜란드 이야기인데요.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요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 간 임대가 80%, 한국 기형적 시장이 전세 사기 역전세 초래라고 합니다. 저는요, 전세, 월세, 일단 개인 간 개인 거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저기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우리 그 경제학을 배우다 보면 나와요. 미시경제를 배우다 보면 나오는데, 정부에서는요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 손을 대면요 바로 그게 악효과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수요 공급의 법칙, 필요한 사람, 파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이렇게 서로가 매칭이 되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 적절하지 않고 전 정권의 그 과도한 개입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시장이 거의 붕괴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계속해서 전세가 폭락으로 이어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동산 시장은 특히 민간에 맡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약간 비판적인 게 나오는데, 자, 국내 임대차 시장이 개인이 개인에게 전월세를 얻는 비제도권 비중이 전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전월세를 공급하는 것 때문에 기형적 임대시장 구조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5년 뉴스테이라는 제도 도입하면서 기업형 임대 육성 공언했는데, 여러분 뉴스테이가요 뭐예요? 뉴스테이가 오피스텔 공급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실패하죠. 자, 그래서 뉴스테이 후신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건설사, 시행사 등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짓는 제도다. 임대 분양가도 사업자 정할 수 있다. 저렴한 금리로 공사비 조달할 수 있다.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임차료도 주변 시세의 75에서 90%로 낮아서다. 자, 뉴스테이가 왜 실패했을까요? 건설사한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건요 공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적당하게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는요 누군가한테는 인센티브, 누군가한테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되니까 서로 밀당을 하면서 결국은 그게 시장의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신문이 우리 유정희 누나가 한국의 이 개인과 임대 거래 때문에 기형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잖아요. 과연 근데 정부 주도적으로 이 임대 시장을 공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바로 네덜란드라는 거예요. 자,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주거복지 천국의 추락. 자, 주거안정해법은 네덜란드 공공임대 20년 대기, 공공에만 의존해 주택 부족, 임대차, 민간 역할이 중요라고 합니다. 자,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처럼 땅이 작아요. 땅이 작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작기 때문에 위로 올리면서 아파트가 보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호주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요 집값이 안 올라요.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아파트만 오릅니다. 왜 그래요? 아파트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어졌으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기가 막히게 잘 지어졌다? 세계 어느 나라의 아파트를, 단지를 자이, 레미안 이런 것처럼 만들어 놓아보세요. 기가 막히게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엄청나다니까요. 자, 이거 보세요. 공공임대의 천국, 주거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던 네덜란드가 역대급 주거난에 직면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민간에서 공급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에서. 민간 사회주택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 등 인기 영합주의 정책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공사기간만 2년 이상 걸리는 비탄력적 공급 구조에서 민간 기업이 사회주택을 외면하자 임차료가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가 반복되는 국내 임대차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유정희 누나가 기사를 이딴 식으로 씁니까? 이거하고 상충되는 거예요. 상충된다고요.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공급해서
그리고 개인 간의 그 임대 거래로 인해서 한국이 기형적 시장이 형성되었나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네덜란드 보세요. 네. 민간이 공급하기보다는 개인 간 거래가 아니고 공공과 개인의 거래 때문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왜? 공공은 돈을 벌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요, 네. 정부 주도적으로 뭔가 건설업이든 뭔가 한다? LH 보세요, 여러분. 네. LH가 과연 어떤데요? 네. LH 아직까지 정관하다가 우리 희롱 형님께서 얼마 전에 정관 척결을 외쳤잖아요. 네. 공공에서 주도하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국전력 보세요. 네. 망하잖아요 지금. 네.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자 지금 대한민국의 통신업 보세요. 자 KT, SK 그리고 LG입니다. 통신업이 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뭐 기술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기술이요 전부가 아니라고요. 자 통신망 까는 거, 주파수 쓰는 거, 이게 바로 정부의 특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보세요. 국영기업 혼자 한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통신업이 이렇게까지 쫙쫙쫙 분포도가 잘 분포되어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대한민국 강원도 산골짜기 가서도 네, 핸드폰이 4G로 5G가 아니더라도 4G까지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민간 기업들이 서로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돈 되니까 민간에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건설을 보세요. 자, 왜 LH를 욕을 합니까? LH 사는 사람들은 왜 엘사라 하고 왜 휴거라고 하겠습니까? 네? 아파트 잘 지어보세요. 고급스럽게 지어보세요. 그 임대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중산층이 있는 겁니다. 아파트 개판을 지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주도 해보세요. 혁신이 일어날까요? 공공주도로는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자기 밥그릇 안정적인데 누가 미쳤다고 그 개혁과 네? 레볼루션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민간은요 오너가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못하면 자르잖아요. 네? 저성과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네? 저기 뭐 자기 보직 해임 당하고 네? 또 하는 일에서 뺑뺑뺑뺑 돌고 전국 돌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민간은요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혁신을 한다고요. 네? 제가 뭐 민간만 정답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 적당하게 뭐 견제도 해야겠지만 네? 정부에서 적당한 규제로 민간에서 과도한 뭔가를 과도하게 시장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컨트롤 해야겠죠. 네. 그런데 그것도 보이지 않게 그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지금 전월세 폭락하고 역전세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여러분 그것 때문이에요. 미래에 올라야 되는 그 전세가를 한 방에 몇 년치를 한 방에 다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와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분들이요 전세금 떼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 잘 해보세요. 네? 전세금 떼인 거 네? 그거를 왜 집주인 탓합니까? 물론 집주인이 제가 말하는 거는 전세 사기 개념이 아니고 네? 전세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왜 집주인 탓합니까? 네? 본인이 시장 상황을 잘못 읽어서 그때 그 비싼 전세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전세가 비싸다라고 생각되면요 월세 들어가야죠. 매월 나가는 그 현금이 아까워서 전세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집주인하고 협상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집주인만 원망하지 말라고요. 네? 정부 탓을 해야죠. 정부 탓. 계약 갱신 청구 때문에 전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전세가 떨어진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광역시는요, 신도시 생기면 전세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신도시가 생겨야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요,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보합은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뉴스 한번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74분이 들어오셨고요. 네, 광목절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지역이나 궁금한 아파트나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른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디밀러님께서 전세 수요자는 투자자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공급을 해주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박권님께서 시장 친화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안개공주님께서 안녕하세요. 전 21년 부산 강서구의 준신축 저렴한데 단지로 매수하였으나 현재 매도 후 대구로 진입하려 하니 가격이 많이 내렸고 손해 보고 팔 수밖에 없는데 준세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자, 강서구의 준신축 어떤 걸까요? 명지요? 자,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 네, 에 대출이 있나요? 대출이 없이 현금으로 있다면은 거기 담보대출 땡겨서 대구 사면 돼요. 또는 내가 뭐 현금이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다 라고 한다면은 5천만 원짜리 네, 구축 갭투자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투자 유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강서구에는요, 역대급 악재가 있어요. 어떤 악재가 있을까요? 바로 약 9,000세대 에코델타시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24년부터 25, 26 이렇게 9,000세대가 입주를 하고요. 이거는 9,000세대가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갖고 간다 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구로 진입한다? 안기공주님 사정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에코델타시티 입주하는 장에 네, 입주장 때 그걸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갈아타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방향성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